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타입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청약 경쟁률이 낮게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첨제 물량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크. 오늘은 11개의 타입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타입의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잘 하게 되면, 청약 전략을 잘 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예전에는 주춤했지만 그래도 송도라든가 청라, 이 굵직굵직한 그 인천 쪽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인천 자체의 아파트 가격들도 예전보다는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 중에 한 곳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11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676세대이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세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주택형은 52제곱미터, 59제곱미터, 62, 74, 84 그리고 109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75%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 가점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핵심적인 그런 입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그래도 25%가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30% 그리고 추첨제 70%의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에 분양 예정,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입지 분석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1호선 라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물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제 역하고 얼마나 인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파급력이 큰 그런 핵심 지역의 노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이제 인천시청역의 GTX B 노선, 그리고 부평역의 GTX,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포역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숭이초등학교, 중학교, 인천 남중학교, 그리고 미추홀구청, 그리고 스포츠센터 주변에, 그리고 여러 구시가지에 이미 입지를 하고 있는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병원이라든가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완비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편의성 증대에 크게 단점적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뭐 개발 압력이 굉장히 커서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지역의 입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주변에 이제 도시 재생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두루두루 개발이 진행될 곳들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추후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이제 구시가지들이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면서 이제 삶의 주거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하철을 더 살펴보면은 제물포역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숭이역이라든가 그리고 인천 2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이고요.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배치도는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그렇게 좁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배치되었고, 이제 중앙광장이라든가 녹지 공간들, 그리고 공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유치원 부지도 예정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볼 건데요. 11개나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세대수가 좀 많은 거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분양 가격을 말씀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입별 청약 전략들이나 생각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요. 구조가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는데 뭐 붙박이장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레스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알파룸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59 타입의 128세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59 B타입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대인데 59 A타입하고 평면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는 이 드레스룸의 창문의 위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아주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59 B타입도 59 A타입과 유사하게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62 타입 같은 경우에 95세대이고요. 구성을 보면은 이제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습니다. 59 타입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창문 같은 경우에도 측면으로 나 있기 때문에 전면창이 나 있을 때 환풍이 잘 될 것 같은데, 환풍에 대해서도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다만 주방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59 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2 A타입 같은 경우에 9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 주방에 팬트리 공간 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다용도실 공간이 59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방 공간도 디귿자로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을 굉장히 크게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드레스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72 타입 치고는 굉장히 구조가 좋은 것 같습니다. 72 B타입 같은 경우에도 41세대로 규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본 72 A타입과 유사합니다. 이 드레스룸의 창문의 위치가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가 있는 구성으로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72 B타입도 굉장히 우수한 평면 구성으로 된 타입이라고 보여지네요. 72 C타입 같은 경우에 67세대이고요. 앞서 본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는 평면 구성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타입들을 노리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협소한 모습이고요. 작은 방 2개 같은 경우에 총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면의 구성, 공간 효율성 측면이 좀 우수하지 못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 3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네요. 방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알파룸 공간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방의 팬트리 공간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은 좋은 그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룸을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드레스룸을 모두 다 모든 평면에 될 수 있으면 크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79세대로 이제 된 모습이고요. 앞서 본 84A 타입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 84C 타입의 구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좀 우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방 3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 있고 이제 통풍이나 환기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베이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창문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창문이 없다면 환기성에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84 치고는 84의 타입 치고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84A 타입보다는 조금 평면 구성이 우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109 타입 같은 경우에는 32세대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인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구조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여유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관의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주방의 팬트리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이 정말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0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평면으로 보여지고 청약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순위의 청약 자격 요건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를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청약 통장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부합해야지 1순위 자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 방법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중요한 것이 추첨제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과 상관없이 내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큰 메리트라고 보여지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첨제 7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청약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이런 예치금들을 평양별로 전용 면적별로 여러분들이 납입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예치금은 미리 납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집 공고 전에 미리 납입을 해 놓으시면 내가 1순위 자격 요건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12일이 특별 공급, 그리고 15일이 1순위 청약,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6일에는 1순위 기타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23일에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이 물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입이 11개의 타입이기 때문에 청약 전략을 잘 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양 가격을 보게 된다면 5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세대인데 3억 2,6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본다면은 이제 17평형의 방 하나의 구성의 아파트가 한 3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비추어 본다면 52제곱미터는 이제 방 2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그런 분양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대 초반의 아파트 분양 가격인데 물론 그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해 본다면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조 자체가 잘 빠진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 선이었고 7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5억 선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돼서 다소 좀 부담감이 있는 모습이긴 해요. 핵심적인 송도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84제곱미터의 가격이 뭐 3억 4억대의 분양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뭐 72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5억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대 후반, 그리고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싸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추후에 GTX의 직간접적인 그런 수혜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 가격들이 그래도 조금 적정하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그래도 4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위 타입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를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역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 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분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신시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변 여건들이 많이 틀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점이 높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물량들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일 것 같아요. 분양 가격이 만약에 워낙에 낮게 책정이 됐다면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28세대 물량이 많고 구조가 좋았던 이런 물량들은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위 타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탑상형의 구조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가 7위 C타입이라든가 아니면 84 C타입이 이제 탑상형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좀 구조가 좀 안 좋은 물량들이면서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런 물량들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신축으로 분양됐던 아파트가 4억대 중후반에 분양을 했는데 84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5억대를 넘어가고 하지만은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 기준으로 8억대를 넘는 그런 물량들도 있거든요. 물론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런 물량들과 비교해 본다면 또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본다면 어쩌면 낮은 경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한번 이 물량들 중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금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량인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내 집 마련하는데 노력하시고 기회를 창출하시면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